세상을 아름답게 뷰티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좌니리의 뷰티 세상. 안녕하세요, 좌니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꽃바람, 꽃바람, 꽃바람 내 인생아. 한가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가빈 씨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로 아주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어요. 네. 중국 국적의 한국 교포이신 분이신데 이분이 최근 중국과 한국에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분입니다. 특수 메이크업 전문가로서 명성이 자자하신 분인데요. 이분을 좀 잠시 소개를 하자면 현재 JY 뷰티 국제 뷰티 아카데미 대표 원장님이시고 또 KCPS K 컨투어 메이크업 전문가협회 국제 부회장이시면서 중국 공산년 아시죠? 공산년이라고 네네. 중국 정부 산하 기관인 CBC의 그 해외 교류이사 교류 대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나영 원장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근데 원장님, 네. 오늘 우리 뷰티 세상 어렵게 찾아주셨는데요. 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 어떻게 전달해 주실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사회자 한가빈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네. 우리 여성분들이 눈썹 그릴 때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맞아요. 오늘 제가 10년 동안 노하우를 저기 오늘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아,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이다 그래서 조금 그 중국 그 이렇게 말이 사투리가 섞일 줄 알았는데 네. 한국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네, 그죠? 맞아요. 저는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네. 몰랐어요. 네. 그냥 한국 분이신 걸로 약간 네, 네. 그냥 사투리를 약간 쓰시는구나라고만 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따 하다 보면 조금씩 나올 겁니다. 네. 그 원장님 얼마 전에 그 중국 쿤밍에서 개최되는 특수 메이크업 관련된 그 대규모 국제 대회 그 한국 대표단 이끌고 참가하셨다고 그래 말씀 들었는데 네, 네. 예, 어떻게 잘 다녀오셨나요? 네, 네. 저희 매년마다요. 네. 중국 국제 뷰티 저기 대회에 네. 한국 대표단을 이끌고 네, 항상 네. 다니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이번 대회도 거의 한 3,500명 정도 네. 예, 선수들이 참가를 하셨고요. 어마어마한 네. 거네요. 3,500명. 말이 3,500명이지. 네, 어마어마합니다. 한국 대회도 커도 제가 아는 국제 대회도 보통 1,0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내외거든요. 그렇죠. 네,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네, 이것뿐만 아니라 네. 2016년도에 네. 상해에서 열리는 저기 대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우리 사회하시부 저기 잔일이 회장님들도 거기 한국 국가 대표팀 단장으로 참석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그랬었죠. 그때는 10,000명의 대회였습니다. 만인 대회. 예, 네.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회다 보니까 네. 아주 큰 규모의 대회죠. 네. 예, 한국, 중국, 그리고 네. 대만, 싱가폴, 베트남, 그리고 독일 여러 해외 저기 선수들이 참석을 했었고요. 저도 그때 국제 심사위원장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제가 그때 대표 단장으로 네. 제가 그때 우리 나영 원장님과 함께 한국 대표단 같이 갔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한국 대표단들이 참가를 했었죠. 네. 그때 중국 전역에서 오신 분들이 10,000명 정도. 네, 예. 그래서 만인 대회라고. 네,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유례 없는 그런 큰 국제 네. 대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회가 있었어요. 네, 네. 아니, 10,000명이 한 공간에 모일 수가 있나요? 큰 체육장을 빌려서 네. 한국에는 아마 그 정도 되려면 아마 저기 잠실 경기장이나 뭐 이런 어마어마한 큰 그런 데 그렇죠. 아니면은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중국은 뭐 워낙 큰 네. 나라기 때문에 네, 네. 상상이 안 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10,000명 대회를 그 중국에서 개최하는 그런 대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 대회에 꾸준하게 이제 우리 나영 원장님께서 또 한국 대표단 이끌고 네. 저는 이번에 방송 CMTV 방송 때문에 네. 뷰티 세상을 네, 촬영하러 못 그렇습니다. 갔는데 예,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뭐 많은 성과가 있으셨죠 이번에도. 네네. 네. 이번에도 한국 선수들도 데리고 가셨는데 네, 네. 그래도 좋은 성적으로 네. 입장을 하여서 아주 기쁘게 다녀왔습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네. 그 이제 뭐 말씀을 이제 잠깐 뭐 처음에 하셨지만 네. 그 처음에 오셔가지고 한국에 오신 지도 지금 거의 뭐 한
어느 정도 되셨나요? 한국에 오신지? 제가 2004년도에 한국에 처음에 왔었거든요. 현재까지 2004년도. 거의 한 이제 15년 차죠. 15년 차. 네네. 처음에 오셨을 때는 그 여러 가지 그 언어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네, 좀 고생을 많았죠. 하셨겠어요? 제일 어려운 거가 네. 말이었어요. 네, 그렇죠. 제가 중국에서 태어났고 네. 중국에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네네네. 거의 한국말을 전혀 못했습니다. 네. 그래도 한국에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네, 꼭 오고 싶어서 왔는데 네. 이게 첫 번째 말에 걸리더라고요. 네. 네. 차라리 중국말로 자기소개 간단하게. 그럼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는 거의 15년 정도 계셨으면 한국말이 더 편해지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그냥 중국말, 한국말 섞어서 합니다. 네, 섞어서 그냥 어떤 말은 또 한국말로도 표현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말은 또 중국말로 표현되지 않은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섞어서. 네, 그렇죠. 네. 지금 운영하시는 그 JY 국제 뷰티 아카데미가 네. 제가 알기로 이제 다국적 그러니까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네. 배우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국에 와 있는 중국 그 학생들도 계시고 네. 또 뭐 싱가포르나 이런 외국에서도 또 오시고 네. 아마 다국적인 게서 많은 나라에서 우리 나영 원장님께 그 특수 메이크업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렇죠? 예, 뭐 네.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배우는 그런 계기 그런 게 있는데 그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어떤 학원이나 이런 걸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처음에 학원이 아니라 한국에서 2006년도에 저기 토탈 피부샵으로 했었거든요. 아, 네. 그때 화장품도 팔았고 그리고 이제 토탈 그럼 네일 아트도 했었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저기 샵을 운영을 했습니다. 한 10년 동안 했었습니다. 네, 한 10년 동안 하다가 이제 중국, 한국에 갔다 왔다 하면서 많은 기술도 배웠고 이제 여유로운 생활을 가졌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때 저한테 받으신 손님들은 거의 다 외국분이었었거든요. 중국 사람이 더 많았었고요. 예, 그때 제가 생각하는가 중국 사람들이 사실 한국에 오시면 거의 뭐 마땅한 일이 없거든요. 거의 식당 아니나 회사 이런 일만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비자가 있거든요. 외국인들은 네, 이제 그렇죠. 비자가 만기가 되면 그냥 돈만 챙기고 귀국을 하십니다. 예,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예, 제가 이제 여기서 거의 자리를 잡았는데 제가 이 좋은 기술을 조금 많은 사람한테 가르쳐 줄 수 없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예, 그때 당시에도 경제가 좀 안 좋았었거든요. 한국 경제가. 그래서 실업자도 점점 늘어지고 있는데 제가 조금 가르쳐 주면서 창업을 좀 도와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뭐 또 그 거기 또 청년위원회 또 뭐 네, 네. 임원도 하시고 이렇게 예, 말씀 들었습니다만은 예. 그만큼 이렇게 20만 명이면 엄청 어마어마한 네, 인구가 어마어마하죠. 들어와요. 거의 뭐 정치인 한 분 모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중국에서 네. 우리나라 이렇게 오신 분들을 거의 다 돌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렇죠. 지금 그런 느낌을 지금 제가 봤는데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면서 이때까지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힘든 점이야 많았죠.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네. 처음에 학원을 하실 때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2005년도에 한국 이제 미용 자격증을 취득을 했거든요. 아, 네. 예, 그때 조금 배운 것 같고 그때는 샵의 운영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었는데 학원이라 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네, 일단 소방에 관련돼서 좀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학원에 배치해야 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네, 네. 예, 그런 점에서도 많이 어려웠었고 그나마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하나하나씩 해결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한국이 그렇죠. 이 한국에는 이 소방법이라든지 네. 학원 같은 경우에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소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엄격합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중국보다는 좀 한국이 좀 법이 좀 엄격하기 때문에 네. 그런 그 법대로 따라서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네, 애로사항이 어렵습니다. 많았을 거예요. 네. 그대로 제대로 된 학원 허가를 따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네. 생각이. 네. 그래서 미용사 면허도 취득하시고 네, 네일 해서 아트 자격증도 취득했었고 네. 헤어까지 제가 네. 좀 따다가 말았어요.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을 또 네. 배우시고 또 중국에서도 또 오랫동안 또 배우셨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네. 어머님이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네. 미용샵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접한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의 유전자가 있으셨군요. 네. 저 디테일한 그러한 부분, 섬세한 부분이 좀 있으신 네. 것 네. 같으셔요. 그래서 아마 원장님도 모르게 조기 교육이 됐었을 거예요. 그랬을 것 네. 같아요. 맨날 보는 게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아,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학원에서는 그러면 중국 분들만 가르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중국 사람들만 상대를 했었죠. 네. 하지만 지금 아까 저기 잔일이 회장님 말씀대로 네. 싱가포르나 베트남이나 그리고 대만에서 중국에서도 많이 옵니다. 네, 이제는 한국 사람들까지도 이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학원의 존재를 알고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한국이나 중국에서 각종 대회를 많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우리가 대회를 주최를 했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름이 많이 알린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기술이 워낙 발달된 건 아는데 오고 싶어도 말이 안 통해서 일단 여기에서 되게 많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네. 어디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한국어도 좀 하고 중국어도 좀 하고 그리고 조그만 영어도 좀 할 줄 아니까 이제 그래도 전문적인 용어든 문제 없이 전달되는 거니까 많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뷰티 분야를 거의 다 이게 다 섭렵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국 기술도 잘 알고 한국 기술도 잘 아시고 그런 그것이 큰 장점이 네, 그 그런 되실 것 수 같습니다. 있겠어요. 네. 특히 중국 분들이나 해외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언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이제 네. 그 많은 제자들도 좀 그 이렇게 길러내시고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그 학원에서 그 학생들 가르치면서 어떤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웃지 못할 그런 어떤 사건들도 좀 있었나요? 네. 저기 처음에 학원 했을 때요. 네. 제가 전문 이제 강사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첫 저기 학생이 왔을 때 되게 긴장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강의를 그렇죠. 하면서 제가 PPT를 옆에다 두고 네. 거의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이거만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긴장하고 되게 막 안 좋게 끝났는데 예. 그게 제게 기억에 제일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항상 학생들한테 이제 말을 연습을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 그렇죠. 뷰티 산업도 손님 상담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상담을 네. 하다 보면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이제 네. 말의 기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거 제 그 처음에 강의했던 얘기를 많이 꺼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네. 너무 숙기가 없으셨던 거 아니에요? 이게 좀 그런 거 이제 얼굴이 긴장도 빨개가지고 되고 PPT만 계속 보시고 긴장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첫 손님이니까 되게 기쁘기도 하고 그러셨군요. 그렇습니다. 뭐 전번에 뭐 저한테 잠깐 뭐 에피소드 얘기하실 때 뭐 어떤 분 메이크업을 이렇게 했는데 뭐 무슨 배우 얘기도 하시고 뭐 이랬다는데 예, 저희 무슨 어떤 학생이 처음에 예. 그냥 와서 수업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그냥 다 원장님이 기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 테스트를 네,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네. 처음에는 손님인 척하면서 와서 이제 자기가 이제 며칠 날에 가서 중요한 저기 장소가 있는데 메이크업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좀 먼저 해줄 수 없냐라는 저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냥 처음에 그릴 때는 그냥 제 전문 적인 지식을 갖고 그리는데 하지만 사람들이 다 취향이 각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려주면 계속 마음에 안 든다고 눈썹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 저렇게 마음에 안 든다. 왜냐하면 자기도 평소에 화장을 하다 보니까 이 습관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원래는 사각턱이었었는데 눈썹도 눈 감을 때랑 떴을 때랑 다 틀리잖아요. 네, 그분은 심각하게 다릅니다. 어. 네,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이제 메이크업 할 때 눈 감아서 하잖아요. 네. 근데 감을 때 하는데 떴을 때는 눈이 완전 짝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맨날 일자 눈썹 하다가 갑자기 조금 올린 눈썹을 해주니까 그게 적응이 안 된다고 갔다 왔다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네. 예, 그게 참 어렵기도 그렇죠. 하고 웃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저번에도 우리 가빈 씨 네. 좀 어느 날 와가지고 저 TV에 나오는 뭐
연예인 누구 얼굴 눈썹 뭐 해달라고. 해주세요. 메이크업 어떤 누구 메이크업 예. 해주세요. 우리 한가미 씨처럼 메이크업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런 일도 많았습니다. 예, 그런 네. 일도 네,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많습니다. 사진을 갖고 와서 그렇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네. 해달라 하지만 다 우리 한가비 씨처럼 이렇게 네. 예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예쁘면 아무렇게 해도 다 되는데 네, 그렇죠. 그냥 일반 사람들은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 얼굴형에 따라서 그렇죠. 눈썹 모양이나 네, 어떤 네. 결이나 이런 것도 좀 틀릴 텐데 네.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나 더 네. 애로사항이 좀 있으셨겠어요. 이 그림도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그 그리신 건가요? 네, 이거 다 네. 제가 네, 오늘 2개만 갖고 아, 나왔습니다. 아, 사진 아니고 그림이었어요? 네, 그림이에요. 제가 직접 아니 저는 스케치. 사진인 줄 알았어요. 와, 굉장히 섬세하죠? 그러니까요. 네, 꼭 잔털도, 사진 찍은 네, 것처럼 아주 진짜 눈썹을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그리셨는데 저렇게 실제로도 저렇게 눈썹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리시는 건가요? 메이크업을 저렇게 하시는 메이크업 건가요? 할 때 거의 다 이제 그냥 칠하기만 하잖아요. 네.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얼굴이 네. 조금 두꺼워 보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올 한 올씩 표현하게 되면요. 얼굴이 가벼워 보이고 눈썹도 풍성해 보이는 느낌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출을 해봤는데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런 그림은 한 작품을 그릴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시는 거예요? 그림이라는 거는 뭐 3일 걸릴 수도 있고 한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계속 볼수록 문제점이 생기니까 거의 기본적으로 그리는 거는 한 3시간 정도? 네. 집중해서 그리시면 네, 네. 아 디테일하네 진짜. 네, 이런 거는 좀 간단하고 입술 같은 그래요? 경우는 면적이 크니까 좀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입술이 이렇게 좀 약간 섹시한 섹시한 입술로 이렇게 딱 키스하고 싶은 듯한 키스를 부르는 입술. 네 키스를 부르는 입술 같아요. 이렇게 네. 보면 좀 한가인 씨 얼굴, 한가인 저 씨. 입술 아, 닮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 비슷할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저기 뭐야 이 키스를 부르는 입술을 가지셨는데 아유, 저 몰랐습니다. 네. 그러면 네. 한번 이 저 눈썹이라든지 네. 이 속눈썹도 지금 이제 네. 참 저렇게 속눈썹도 디테일하게 되게 표현을 중요하거든요. 하셨는데 네. 저거에 따라서 인상이 좌지우지 많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보여줄 수가 있나요? 뭐 눈썹도 뭐 제가 알기로는 눈썹 디자인할 때 뭐 일자 눈썹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갈매기형 디자인이 눈썹도 있죠. 있고 예, 예. 뭐 여러 가지 눈썹 형태가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아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예, 좀 어, 이렇게 큰 그림을 보여줄 수는 없는데 네. 이제 제가 좀 준비한 거 있거든요. 네. 네네. 여기 누르시고 네. 한번 우리 사람 얼굴도 보면 다 이렇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형태로 나타난 것 같습니까? 계란형? 계란형보다 조금 관자놀이 쪽에 좀 꺼졌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성들이 다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아, 관자놀이. 네. 왜냐하면 여기가 지방이 별로 없거든요. 아. 여기가 꺼지면 광태뼈가 좀 많이 나와 보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살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눈썹 앞머리 있고 눈썹 산이 있고 눈썹 꼬리 부분이 있잖아요. 눈썹을 그릴 때 이 3가지 중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네. 예, 일단 앞머리 기준은 어디서부터냐면 눈꼬리에 코끝이 이 평행선이거든요. 예, 그리고 눈썹 산은 거의 코, 눈, 끝 이렇게 기준이 됩니다. 눈꼬리 부분은 저기 눈썹 꼬리 부분은 눈썹 꼬리 부분, 코끝 그리고 눈끝 이렇게 사전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이거든요. 하지만 요즘 시중에 많은 사람들 보면 거의 다 짧게 그립니다. 얼굴 작아 보이기 위해서. 하지만 이런 얼굴 같은 경우에는 짧게 그리면 광태뼈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이아몬드형 얼굴에는 조금 눈썹 산을 뒤쪽으로 그리시고 눈썹 꼬리는 절대 처지면 안 됩니다. 네, 절대 처지면 안 되거든요. 원래 처져 내려와 약간 착한 얼굴 되지 않나요? 네, 근데 눈썹 이게 사람마다 얼굴형 네. 따라 조금 틀립니다. 네, 오. 그래서 저는 눈썹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화난
일자한 눈썹이 네. 되는 줄 알고 얼굴형이 좀 그래서 무조건 일자 아니면 네, 살짝 조금 내려 그랬거든요. 요즘에 조금 처진 눈썹이 대세거든요. 네, 네. 옛날에는 일자 눈썹이 되게 유행했었는데 네, 네, 네.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네. 이쪽 부분 보면 조금 꺼졌거든요. 근데 진짜 그러네요. 예쁜 얼굴은 관자놀이랑 광택별 일선이고 밑에가 살짝 조금 빼쪽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일자 눈썹을 살짝 눈썹 산을 뒤쪽으로 조금 더 뺐죠. 네. 예, 눈썹 빼고 눈썹 꼬리는 처지지 않게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이쪽에 조금 더 도톰해 보이십니다. 근데 약간 지금 얼굴형도 살짝 지금 정리가 들어간 것 같은데. 네네, 이쪽은 조금 뽀샵 처리를 해서 더 예뻐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면은 좀 차이가 확실히 나네요. 네, 훨씬 이렇게 나죠. 이 얼굴하고 우리 이 얼굴하고 그죠? 네. 아, 이 얼굴은 너무 좀 이거는 본인이 그리는 일자 눈썹, 완전 유행하는 아, 일자 네. 눈썹인데 조금 얼굴이 두꺼워 그렇군요. 보이고 네. 그리고 처진 부위도 거의 다. 아, 훨씬 메이크업을 하고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와 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리고 네. 지금 그 본인이 그리신 눈썹은 네. 처음부터 끝까지 색깔의 변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원장님이 그리신 눈썹은 앞에는 살짝 옅으면서 그렇죠. 뒤로 갈수록 진해지는 그런 그라데이션이 있으니까 훨씬 더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있어 보이고 그렇죠.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눈썹 그릴 때는요. 앞머리 부분은 절대 진하게 그리면 안 됩니다. 네, 이게 관상적으로 얘기하시면 이 부분은 사람 인생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동그랗게 시작해야 된다. 네, 그런 뜻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눈썹 산은 절대 처지면 안 됩니다. 네, 가다가 인생이 처질 수 있으니까요. 아, 네. 그렇죠. 새로운 사실이네요. 네. 눈썹 산이 처져 있으면 인생이 처진다. 처진다. 인생이 가다가 이제 밑으로 간다는 뜻이죠. 네, 꺼진다 흘러간다는, 이런 꺼지는 얘기죠. 뜻이죠. 네. 올라가야지. 눈썹 산을 정확하게 그려줘야 예, 된다. 이 눈썹에서 보면요, 진짜 사람의 건강, 사업, 인생 얘기를 많이 나오거든요. 관상적으로 얘기하시면. 아, 눈썹 저 눈썹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디자인 저 메이크업 좀 해달라고 좀 눈썹이 맡겨야 될 것 거의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반을 잘라서 끊어지잖아요. 네, 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재운도 끊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뒤에를 이어줘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메이크업을 여성분들은 지우시면은 반쪽 눈썹이 그쵸. 지는 게 많거든요. 그럼 지우자마자 다시 눈썹은 그리고 자야겠어요. 요즘에 좋은 기술이 나왔잖아요. 반영구 기술이. 네. 그렇죠 요새. 그리고 눈썹 앞머리 부분은 절대 가까이 이 중간에 눈 하나는 들어가야 됩니다. 네, 너무 가까이 그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사람 답답해 보일 거예요. 네, 이쪽에는 항상 눈이 한 장 들어가는 정도로 그리시고 아, 요 중간에 여기가 양쪽에 앞머리 중간 이걸 너무 가까이 붙이지 말라는 말씀이죠. 예. 저도 중간에. 그런 그 TV에서 많이 봤어요. 네, 네. 관상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 보면은 네. 요 미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열려줘야 공간이 된다. 있으면서 빛이 나야 된다. 그렇죠. 네, 이런 잘 얘기 하시네요. 봤거든요. 네네.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네, 이쪽에는 좀 뽀샵 처리해서 잘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데 네. 이분은 네. 저희 원생이거든요. 네. 예. 이쪽 부분을 보면 양쪽 반반이 얼굴이 찡그러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네요. 좀 올라갔고 내려갔고. 예, 눈썹의 약간 차이입니다. 지금 왼쪽이 눈썹이 정리가 된 거죠? 그렇죠. 이쪽에는 반만 디자인 그린 건데 아. 이쪽에는 원래 있던 눈썹. 아. 네. 갑자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쪽 보시는 왼쪽 얼굴은 네. 꼭 여기가. 리프팅이 되어 올라가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예. 턱선까지 이렇게 쫙 당겨져 올라가는 그런 그럼요. 느낌이 들어요. 눈썹 하나만 갖고도 반성형 효과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제가 많이 그러네요. 하거든요. 네. 왠지 네. 이상하게 오른쪽 얼굴은 눈을 들뜬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네, 힘이 없어 뭔가, 보이지. 예, 힘이 없어 보여요. 야, 그렇죠. 진짜 눈썹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네. 여기는 활기가 돋보이고 네. 벌써 생기가 있어요. 네. 여기 그렇죠. 이쪽만 보면은 뭔지 모르게 좀 이렇게 처지하고 뭔가 슬퍼 보여요. 네. 괜히 이상하게 눈썹을 잘 그린 쪽은 눈도 커 보이고 그러니까. 턱도 쭉 당겨 올라가고 그렇죠. 보이고 네. 근데 얼굴도 작아 대부분 보이고. 사람들 보면 거의 눈썹 그냥 칠만 하고 더 정리를 안 하고 아, 좀 맞아요. 그러거든요. 네. 눈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의 사진을 보면 네. 얼굴이 조금 긴 형이죠. 네. 하지만 네. 이쪽 부분은 한쪽에만 조금 꺼졌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도 조금 반반씩 틀리는 느낌이 드시나요? 저도 약간 긴 형에 속하거든요. 예, 예.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네. 그 선생님 그리신 눈썹이랑
자세히 보시면 비슷해요. 네, 모양이. 네, 그래도 네. 잘 그리셨어요.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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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비슷하죠. 네. 비슷한데요? 저도 긴 형에 속하기 때문에 네. 눈썹을 그런 식으로 그렸거든요. 재훈이 네. 들어올 딱 눈썹이고요. 네, 어. 네, 그래서 이 눈썹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도. 네, 그리고 어. 이 눈썹 산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네. 싶습니다. 눈썹이 양쪽 관자놀이가 좀 꺼진 부분은 꺼진 네. 사람들은 네. 이 눈썹 산을 살짝 뒤로 해줬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이 산을 중간에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럼 얼굴이 더 길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약간 두껍잖아요. 지금 눈썹을 그린 쪽이. 네. 그래서 훨씬 어려 보여요. 그렇죠. 네. 또렷해 보이고 눈썹 이런 게 있고. 두께는 어디서 기준하냐면 네. 이제 한국에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에 3.5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얼굴에 삼- 3.5. 네, 이게 얼굴도 우리 그림 그릴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냥 내가 눈이 크고 싶어서 크는 거 아니라 입술이 크고 싶어서 크는 거 아니라 다 비율이 조화가 있거든요. 네. 예, 얼굴을 보시면 이게 이마에서 눈썹까지, 네. 눈썹에서 코끝까지, 네. 코끝에서 턱선까지 이렇게 네. 3등분을 나눕니다. 아, 성형외과에서 예, 보면은 예. 그 1대 1대 예. 예전에는 1이었는데 예. 지금은 1대 1대 0.8이라고 예. 황금 비율이라고 네,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눈은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5개의 눈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를 보여야지 얼굴이 예, 황금 비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거의 일반 사람 보면 황금 비율은 아니지만 우리 그 정도로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화장으로 최대한 예. 맞춰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뒤로 빼주시고 그리고 눈썹 두께는 오관에 맞춰서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눈썹도 오관 중에 하나잖아요. 오관. 오관. 네, 오관. 눈, 코, 입, 귀, 네. 눈썹이 오관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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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냥 오관이겠어요? 네, 그래서 네. 얘도 그냥 눈의 크기를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본인 눈 크기에 맞춰서 예. 눈썹 두께를 눈썹이 좀 크신 분은 눈을 조금 더 굵게 그리시고 눈썹이 작으신 분은 조금 더 얇게 그리는 것도 네. 네,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썹 이마가 좀 많이 네. 넓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눈썹 조금 더 위로 올리고 그리고 눈썹을 조금 더 굵게 그리시는 거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사람들 이마가 좀 많이 꺼지거든요. 네. 꺼지는 그렇죠. 것보다 처지는 거죠. 네, 예, 그러면 눈썹 위치도 조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눈썹은 여기 있는데 눈이랑 너무 가까이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너무 되게 답답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밑에 부분을 과감하게 밀어내시고 네. 위로 올리시는 것도 그러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화를 잘 맞춰야 된다는 얘기네. 얼굴 네, 비율을. 그냥 황금 그리는 거 비율을. 아니라 이런 거를 조금 맞춰서 그리다 보면 네 이쁜 아, 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 디자인 정말 눈썹 되게 중요하네. 진짜. 네. 네. 아, 눈썹을 그 위치를 변경을 한다는 그렇죠. 거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 아, 거예요. 네. 저는 그냥 눈썹이라는 거는 있는 데다가 조금 더 진하게 하는 네. 그런 건 줄 네. 알았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그렇게 하시는 하죠. 거죠. 네.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시면 네. 더 예쁜 눈썹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이제까지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뷰티 아카데미를 하시고 하면서 그 뷰티 아티스트를 꿈꾸고 있는 특히 이제 메이크업 관련해서 그 후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선배로서 그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충고 뭐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네. 최근에 미용 시장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니고 필수적인 생활이 부분이 됐거든요. 네, 미용 시장이 이제 국민 소득을 증가하고 나서 이제 일식주를 해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강과 미에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미용 분야는 다른 거 없습니다. 끈기 네. 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면 네. 꼭 성공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네. 많은 그 뷰티 그 아티스트를 꿈꾸고 있는 네. 저기 제자들 후배들에게 좋은 그 기감이 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힘이 되는 그렇죠. 말인 것 같아요. 네. 끈기 있게 버티다 보면 그렇죠. 꼭 좋은 날이 온다. 네네. 네. 다음에 꼭 그 또 한 번 더 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이 메이크업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눈썹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네. 우리 가빈 씨는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그 눈썹이라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평소에 이제 관심이 많았어요. 네, 저는 이제 네. 여자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할 때 네.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오늘 또 눈썹에 대한 메이크업부터 또 오늘 또 특징적이었던 게 관상일, 네, 관상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결합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맞아요. 그냥 뭐 예쁘게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관상이라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네, 우리 네. 삶에서 꼭 관상이란 걸 또 필요하죠. 떼놓을 수가 그럼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과 관상을 결합해서 한 자리에서 한 분한테 얘기를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네. 좋은 시간이었고 네. 저는 오늘도 역시 네, 나 네. 뷰티 세상에 오길 정말 잘했다. 잘하셨죠? 이런 네, 생각이 네.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정말 많이 배우셨네요. 네. 가미 씨도.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되셨습니까? 저희 그 자진이의 뷰티 세상에서는 뷰티와 화장품 관련된 전문가들 모시고 시청자 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자진이의 뷰티 세상 앞으로도 더욱더 알차고 재미있는 방송이 되도록 저희 모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늘도 다 함께 뷰티데이